안녕하세요. 삼일신입니다. 자, 2026년 공무원 시험 국가직 원서업수 끝났고요. 지방직은 3월 달에 이제 원서업수 하는데 국가직 공무원 원서업수를 해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경쟁률 관련된 거는 이미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출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원서 접수 인원이거든요. 원서 접수 인원이 10만 8천 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밑에 통계를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 자, 2025년에는 10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10만 8천 명이죠. 뒤에 또 숫자도 붙어 있고 3천 명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원서 접수하는 사람이. 원서 접수한다는 사람 뭐예요? 잠재적인 공시생이죠. 물론 공부를 안 해서 제가 경쟁률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잠재적인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3천 명이 늘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 따져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겁니다. 왜? 3천 명을 줄을 한번 세어보세요. 어디까지 쓸 수 있나. 보통 큰 학교 하나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어떤 추세,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대한 추세가 다시 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하는, 우리 주식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기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 이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면 학교가 더 좋다 하는 거. 물론 경쟁률과 본인 공부 안 하는 거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했을 경우에 내가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하는 거였는데, 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때가 25년이나 26년이 되면 25년, 왜냐면 24년부터 꺾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꺾기 시작하면 그때쯤 24, 25, 26 정도는 굉장히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왜? 27년 또 한국사가 한능검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거기다 25년에 뭘 했어요? 25년에 출제기조 변경을 했죠. 변경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존에 공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확 바뀌었으니까 힘들다 해서 24년까지 합격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새롭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어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 옛날에는 이상한 단어가 나오고 이러니까 영어도, 국어도 저도 수십 년간 국어를 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나 할 정도였는데 그런 걸 다 드러내버렸죠. 특히 한자 드러내버리고 문법적인 것도 많이 드러내버리고 하니까 뭐 이 공부할 게 없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글을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 관련해서 대비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어가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별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 기존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다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3천 명이라는 의미는 작년보단 더 많구나. 물론 포기하신 분이 있잖아. 작년, 재작년에서 계속 온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시험 봐야 된다 그래갖고 온 사람도 있지만, 또 새로 추가 투입이 되는 거다.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경쟁률이란 거를 자꾸 볼 때 뭐 16대 1이다, 몇 대 1이다, 몇 대 1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는 건 그거죠. 다 경쟁자인 것 같잖아요. 경쟁자 아닙니다. 이거 로또 사는 거 아니에요. 성적에 따라서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권만 합격하는 거죠. 이 등수에 따라서, 등수에.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일반 행정 전국 265명을 뽑으면 256등까지만 뽑는 거예요. 65명을 이기면 이게 이제 경쟁률이잖아요. 65명을 이기면 내가 마치 합격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실제로 얼마를 이겨야 돼요? 내가 이기려면 2만 5천, 한 700명 정도를 대략 이겨야 내가 그 등수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서업수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위쪽에 265등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원서업수한 중에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265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었다 하면 경쟁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대1이 아니라 3대1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10대까지 안 갑니다. 왜? 항상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공부했겠죠. 이 시험 보러 왔으니까 해봤겠지만 실질적으로 고득점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국어 영어에서 변별력까지 없어졌으니 나머지 과목에서 진짜 거의 만점 받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무슨 얘기 나와요? 실수 안 한 사람이 합격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실수는 어, 실수란 것도 실력이죠. 네, 실력이에요. 자, 우리가 물수능, 불수능 할 때 뭐 어렵다, 쉽다 하지만
어쨌든 어려우면 합격선이 내려오죠. 전부 다 서울대 가는데 점수가 몇 점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쉬우면요 올라가죠. 막 거의 만점 받았는데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리는 없지만 사실 만점 받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 시험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의미가 뭐야? 어렵다는 의미. 어렵다는 의미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의미는 요 3천 명 더 늘어났는데 아니면 요 10만 명 중에 나와 같은 직렬 일반 행정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에 265등 아까 265등 안에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 2점 차이로 이제 막 당당히 바뀌는 거야. 그럴 때 그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쉬운 시험 뭐예요? 아무도 저 등수에 안 들어가. 등수에는 들어가지. 근데 너무 낮은 점수에서 절로 들어가. 그게 이제 쉬운 겁니다. 쉬운 거. 그리고 접수를 안 해. 그 해당 직렬에 접수를 안 해. 미달라. 이런 게 쉬운 거지. 사실상 뭐 합격 점수가 엄청 낮은 데서 합격하지는 않아요. 이런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점수가 많이 내려왔는데 합격이 돼 있다. 이런 일반 행정 뭐 전국이나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직렬이 그렇다 그러면 그 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서 끌고 내려온 거예요, 같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숫자 노름에는 빠지면 안 돼요, 사실상. 그런데 어쨌든 추세상으로 이제 그냥 전반적인 추세상으로 공생이 늘고 있다. 이유를 이제 알아봐야 돼. 이유가 뭐예요? AI 시대. 네. 있던 사람들도 내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신입사원 안 뽑는다 하는 얘기. 안 뽑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나 공무원은 뽑습니다. 올해 제가 부산광역시나 뭐 서울특별시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26년도 건데 부산광역시예요. 근데 25년 거 보면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2,797명. 25년도 서울시 1670명. 거의 두 배로 뽑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의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요즘 뭐 뉴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MG 공무원이 떠난다. 그 MG 공무원이 누구예요? 새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작년, 재작년. 그 사람들이 그만뒀으면 그만큼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새로 뽑아야죠. 사람 나갔는데 뻥 뚫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플러스 거기다 이제 누가 있어요?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 60대 인구 사상 최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만 60세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원이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들고 왜냐면 인구가 늘어야 공무원도 늘거든요. 인구가 늘어야. 근데 인구는 늘지 않고 계속 줄고 있죠. 실질적으로 수도권 외에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산 작년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보세요. 5명밖에 안 뽑았어요. 올해 사회복지 153명.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확 나죠. 이걸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 뭐 이제 뭐 많이 뽑아줄 거야. 근데 약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공시생이 선거랑 뭐 크게 영향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자꾸 조직은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는데 공무원 사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탈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말고 휴직자도 많이 생겼어요. 휴직자. 아프다는 사람들, 질병휴직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신입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전에는 좀 많이 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직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지방직은 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이제 대도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방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즐거워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방송 지금 얘기하는 뉘앙스는 뭐냐? 바로 공시가 다시 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일반 회사에서 여러 명이 하던 일을 AI를 접목했더니 뭐 한 명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내가 사장이라도 저거 5명 임금을 줄 바에는 한 명 AI 돈 내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진짜 그게 아니고 가장 큰 타격 받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안 뽑아. 특히 오늘 명절이라서 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왜 쉬고 있냐? 갈 데가 없어요. 아니 눈을 낮추면 갈 데 있지 않겠냐? 눈을 낮출 대로 낮춰도 갈 데는 많이 안 보여요. 저기 와도. 왜? 눈을 낮추면 거기서는 오히려 경력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작은 회사일수록 신입을 뽑을 수가 없어요. 신입 언제 교육시키고 누가 교육시킬 거야?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경력직을 뽑아요. 일 잘하는 사람을 자꾸 뽑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신입들이 갈 데가 없어. 경력을 쌓을 데가 없다고 한마디로. 그렇다고 알바하기는 또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눈을 돌리면 어디를 돌려요? 네, 물론 7급부터 돌립니다. 네, 대단하지만 나는 그 정도가 돼. 물론 이제 이건 7급이나 9급이나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따져보면. 근데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어 한국사가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700점을 넘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테스트 해보면 내가 7급 시험 공부할 수 있느냐? 그럼 토익 700을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보면 되잖아요. 한능검 2급을 몇 개월 안에 딸 수 있냐? 뭐 2, 3년 안에 따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7급 나머지 공부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능력이라 그러면. 근데 물론 영어가 완전 밑바닥이다.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9급부터 해야지.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죠. 물론 꿈은 크게 가지라 그랬어요. 저는 이거 잘 비교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목표는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요. 근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똑같은 겁니다. 군대 갔다 와서 진짜 공부 죽도록 할게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막상 공무원 시험 보면 과락 맞고 떨어집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공부의 양과 실제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부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합격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양, 공부의 질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기 만족하는 수준까지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지죠. 그리고 한번 떨어지면 또 안 해요. 요즘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하면 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또 1, 2년 다른 거 하다가 또 와서 또 공무원 시험에 또 해서 또 붙으면 좋은데 역시 과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질문해 보면 2022년 책인데 써도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옛날에 하다가 그만뒀는데 요즘 또 확 또 뭔가 좀 붐이 오는 것 같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이 다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때 한 1, 2년만 잘했으면 이미 공무원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 되고 나서의 이제 문제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열악하다 어쩌고 그거는 되고 나서의 문제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한 13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매년 뭐한 100만 명은 나가야 돼요. 그렇게 막 진짜 막 지옥 같은데 복불복인 거죠 뭐.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다 천국이에요. 대기업 가면 다 천국이야. 돈은 뭐 비슷하게 주겠죠. 그런데 개인별로 또 만족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나오잖아요. 대기업 퇴사하고 뭐 요즘 푸드트럭 하는 사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똑같아. 공무원 그만두고 뭐 유튜브 하는 사연 뭐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무원은 열악해 이러고 그냥 끝낼 일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 그런 겁니다. 이제 점점점 인기가 내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 AI가 불러온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기업들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 그럼 이분들이 또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박봉이라도 안 버는 것보단 버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은 올해 만약 준비했으면 올해 합격해야지. 왜 내년으로 자꾸 미뤄요? 미루면 내년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반드시 올해 합격해야 된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